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올소 박창진입니다. 그냥 누기식입니다. 이거 해야죠. 처음이죠.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JYP요. 네. 노영님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100만 년 만에. 진짜. 네. 그래도 난 오랜만에 온 거보다 네.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첫 참여니까 맞아.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해보고 단독 메인 카메라도 네. 있고. 핑크도 달아주시고. 네. 요즘 그 나이사에 자주 안 오는 이유가 하도 불러주는 데가 많아가지고 거기 다니느라고 여기 안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가 들었어요. 학부형들의 아이돌이 되셨다고. 점점 이상한 데로 얘기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요즘 어디 외부 저 강연 가면은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고 줄이 한 200m 선다는. 그건 원래 그랬어요. 괜히 물어본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사진도 찍어서 진짜. 직촬 이런 것도 보내고 뭐 후기도 올리시고. 직캠은 아니죠. 긴장은. 정신의학계 BTS라고. 정말요? 네. 얼마 전에 그 네이버 가서 강연하고 그랬죠. 맞아요. 그거 뭐 라이브로 네. 방송하고 그게 가장 큰 화제였다고. 네. 그 방송하면서 느낀 게 네. 아무리 강연이라도 카메라가 돌 때는 반드시 메이크업을 하고 갈 것. 네, 정말 거무튀튀한 얼굴에 막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옷매무새에 정말 저는 부끄러운 그.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간 예. 네, 오늘 또 피부가 좋아 첫 번째 보이십니다. 유튜브 방송 한다고 해서 아우 땀나네요. 제가 땀이 좀 많아서. 진짜. 우리 아무도 없는데. 퍼프라 네. 그러는가 저거를. 네. 그렇죠. 저걸 갖고 다니는군요.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영재발굴단 촬영이 있었는데 오전에 이제 메이크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죠. 영재발굴단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다. 나는 나이사 유튜브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번들거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걸 주면서 필요할 때 쓰시라고 해서. 땀 예. 날 때마다 이렇게 찍으라. 유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돈 주고 사온 줄 알았더니 삥 뜯어온 거고. 팬이라뇨. 찬조. 찬조. 찬조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시청자 한 분이 써니가 너무 칙칙하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옷 한 벌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옷을 보내셨다고. 진짜? 사실입니까? 네, 옷 오늘 입고 온 선물을 거? 해주셔서 네, 바로 이게 이 진짜 옷입니다. 그 옷? 네네네. 오늘 이거 입고 왔던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 선보러 가냐 이러셨는데요. 네, 제가 출연하는 걸 아신 지인분께서 네, 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댓글 노규식 박사님 저희 회사 오셨는데 실물 영접하여 너무 반가웠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TV에서는 사실 못 봤었고 매번 팟캐로만 듣는 팬이었는데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강의와 질의응답의 전문성과 여유,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꼭 후기 쓰고 싶었습니다. 라고 송예섭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네. 음. 저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삼박자가 완벽하게 네. 그러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제가 그랬죠. 뭐 아이돌 수준이 되냐 그랬더니 아유 교주 수준이.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있습니다. 영접이 있잖아요. 영접. 어제 이런 거 다 찍히는구나. 맞아. 라디오 때 이거 신경 안 썼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이가 욕을 하면 어떡하죠? 네, 네. 이건데요. 대답하실 분도 욕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나노의사다 692회 초보 학부모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라는 방송을 들으시고 네. 나이사에 사연을 보내신 엄마가 계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엄마인데 아이가 폭력적인 언어를 쓸까 봐 걱정이다. 네, 사연을 들어보죠. 네, 레더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초보 학부모가 신경 써야 할 것은이라는 방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요새 노영님이 자주 못 나오셔서 아쉽던 차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방송이라 반갑기도 했고 실제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역시 믿고 듣는 나이사입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딸아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생기네요. 성교육 시기나 방법, 혹시 왕따를 당했을 때 대처 방안은 무엇일지,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쓰게 해야 할지, 또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어떡하나 등등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가 폭력적인 언어를
언어를 배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맞벌이 중인데요. 지하철을 타고 외근을 나가던 중에 하교 중인 아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도 언젠가 저렇게 크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얼굴도 예쁘고 내 자식처럼 흐뭇했는데 갑자기 아이들 입에서 걸쭉한 욕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인데요. 우리 방송심이 없지 않아요, 우린? 뭐 누가 삐 처리 해주겠죠 뭐. 지은, 니은, 쌍시옷, 비읍은 기본이더라고요. 아이씨나 개짜증은 애교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중학생으로 보였는데요. 여자아이들 입에서 그런 심한 말이 나오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이 사용하는 욕보다 거칠어 보였습니다. 물론 남자라고 욕을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남자아이들 말이 거친 것도 당연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직장 동료나 주변 엄마들에게 물어보니 요새는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한다면서 다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딸은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런지 욕이나 남에게 상처되는 폭력적인 말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아이가 욕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나이사에서 꼭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제네요. 네. 질문도 질문이지만 그 시리즈 주제를 이렇게 아이템들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느낌이. 여기. 맞아. 네네네. 아주 주옥 같은. 네. 제가 이제 비전문가로서 답을 드리자면, 아 벌써요? 네. 욕을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 욕을 잘 안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해도. 설득력은 하나도 없고 뭐 JYP는 일단 JYP는 욕을 심성이 잘 곱지 않네요. 욕을 잘 안 하잖아요. 곱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응? 심성이 고운 사람만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아 역시.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핫기신님. 네. 아 욕은 안 하지만 넌 심성이 곱지 않다 그 얘기군요. 나는 뭐 고민했다. 아, 고민했다. 네. 자, 우리 보통 외국어 공부하면 네. 그 나라 욕부터 배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욕을 빨리 배우는 거죠? 외국어를 욕부터 배우는 건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재밌잖아요. 외국 말 못하는 사람이 막 욕하면 귀엽고 재밌으니까 이제 시키는 좀 거고. 희석되죠. 예. 아 그런 거야? 네. 약간 근데 좀 어눌하니까. 외국어랑 모국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 모국어를 쓸 때 그냥 보통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욕을 이렇게 듣고 욕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잘 없고 이건 대부분 이제 배우는 건데 이 욕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에 따라서 학습되는 게 좀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욕을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1번 깜짝 놀라지 마라. 어떻게 라든지 막 야 네가 막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욕을 딱 썼는데 이 말을 딱 했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막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면 자기의 파워를 느끼는 거예요. 욕의 파워. 그러니까 와, 리액션이 크면은 그렇죠. 기분이 좋구나 일단.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 내가 이렇게 탁 쳤는데 보통은 뭐 그래 이뻐 이러다가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화들짝 놀라거나 뭐 강하게 반응하는 게 오히려 그런 그 긍정적인 강화 결국은 이런 걸 줄 수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이라는 게 이렇게 보통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어감이나 말 자체도 보통 쓰는 말과 달라서 뭔가 그 좀 해방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힘을 주는 반응까지 주면은 더 이렇게 강화가 될 수 있죠.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된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 말 안 듣고 그럼 야단치잖아요. 그럼 그 얼굴 표정에 그 아주 똥 씹은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상 팍 쓰면서 네. 예, 방문 쾅 닫고 나가거나 아니면 쓰레빠 찍찍 끌고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다시 부르거든요. 불러서 이렇게 불러서 하는 얘기가 그래 보이면 대단해 보일 것 같냐? 내가 보기엔 아직도 우스워 보이는데 그런다고 아무도 신경 안 써준다. 그게 어느 게 너한테 득인지 이제 대가리 컸으니까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거든요. 대가리라고 말합니까?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예. 치과에 온 네, 환자 애들이요. 환자 예. 그러다가 맞은 적은 없어요? 아 근데요, 이 말씀하셨지만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약간의 그 짐승 정도의 수준이에요. 논리적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기를 느껴요. 이게 대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확 누르면 근데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해 보이고 상대편한테 뭐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성공한 거거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예, 엄마가 막 흥분하거나 이러면 예.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이 그렇게 놀라지 말았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러니까 있습니까? 두 번째 사항은 이제 그 욕한 거 가지고 너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욕을 한 거 가지고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될 확률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욕을 한 이유는 욕이란 말로써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을 일단 표현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고 막 비난하고 화를 내면 일단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도 좋은 영향을 가져오진 않지만 그로 인한 반감 역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지나치게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것도 욕을 대처하는 방안의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렵다. 근데 욕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네, 네. 3, 넘버 3. 그렇죠. 네. 네. 3번이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 나오는 표현. 음. 차분하고 담담하게. 아 그게 되냐고요.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제 아이한테 그 회유를 하라고 해요. 회유. 그러니까 어르고 달랜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건 얘의 감정을 탐색한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걸 보는데 단계는 네가 화가 난 건지 신난 건지 무서운 건지 뭐 이런 감정에 대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네가 그런 기분이어서 그런 말을 썼구나. 공감. 그 다음 단계는 회유. 근데 너한테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아. 그건 좋지 않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떨까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스텝으로 가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대응이죠. 그 예를 들어서 너한테 애기가- 어울리지 않아. 아 근데 제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지금 노영 얘기하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서점에 가서 올바른 부모가 해야 할 뭐 아이 교육 101가지 뭐 이런 책들을 고등학교 때 주로 봤어요. 아, 왜? 본인이 고등학교 예. 생일 때요? 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았습니까? 그건 아닌데 왜 그걸 미리 준비하셨어요?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정말 미국 번역체를 그대로 썼을까? 미국 예.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근데 번역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이게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게 어려워요. 예. 그리고 애들은 그 말을 들으면 웃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그거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너다운 행동이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나다운 게 뭔데? 삐뚤어질 테다. 아니 근데 그게 좀 오글오글한데 사실 지금 딱 이 너한테 어울리지 않으라는 편을 나는 솔직히 우리 딸한테는 해요. 오글오글하게. 근데 아들한테는 좀 못하겠더라고. 아. 오글오글하게. 그 아들한테 야이 새끼 그게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톤이 약간 달라진 거죠. 야, 이게 좀 그건 좀 거시기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게 되는 면은 있는데 어쨌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같이 훌륭하고 그런 아이한테 이런 말은 안 맞아 너랑 뭐 이런 메시지 너랑 이렇게 인어프로프리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적절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단계가 그런 거네요. 아이가 욕하는 걸 봤어요. 그럼 엄마가 차분하게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왜 그런 말을 썼어? 라고 해서 그 아이가 왜 그 말을 썼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말은 좋지 않은 단어야.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이런 기분이 들 때는 다른 말을 쓰자. 뭐 이렇게 이런 말은 얘기를- 어때? 뭐 이렇게 대안을. 그럼 어떤 대안을 감자? 해야 뭐 돼요? 이런 거? 바나나 뭐 이런 거? 사과 이런 거? 원숭이? 똥꼬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진짜 화가 났어. 뭐 화가 나서 머리털이 다 곤두설라 그래. 뭐 아니면 한 대 정말 때려주고 싶어. 뭐 이런 말도 괜찮죠. 너무 길잖아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짧고 임팩트 있는 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짧고 임팩트 있는 말이 욕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보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되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욕은 그 말 자체 아까 말한 그 해방성도 있지만 효용성도 정말 좋거든요. 예. 한 즉-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욕을 해도 되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지금 여러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구속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동기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또 하나 플러스된 게 뭐냐면 다 쓴다. 맞아. 예.
그 주변이 패거리에 끼어드는 느낌, 녹아드는 느낌 이런 게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돼서 이런 욕을 쓰는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또래 압력, 피어 프레셔가 되는 거고, 이제 제가 먼저 설명드린 건 그렇게 욕을 개개인이 욕을 배우게 되는 그 단계에서 좀 더 이제 소화기에서 어떤 동기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제 또래가 되면 다른데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되게 이제 아름다운 얘기였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애들이 2개 국어를 한다고 우리나라 애들이 이게 그거? 학교와 가정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단 이 지읒으로 시작하는 접두어로 모든 말을 시작을 하고, 예, 강조는 다 개로 붙여서 개괄적으로 예, 하고, 근데 집에 오면은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정어가 자꾸 발달하기 어렵다 보니까 집에 오면 말수가 줄어들죠. 이게 구걸 하는데 학교를 훨씬 유창하게 잘. 그렇죠. 갈수록 이제 학교가 유창해지죠. 어. 마치 영어를 하는 것처럼 집에서 네, 그렇게 말수가 되는 게 줄어드는군요.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가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애들끼리 쓰는 말이고 사실 누구를 그렇게 욕하고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이 관행적으로 쓰는 말인데 집에선 쓰면 안 되냐. 네. 근데 사실 욕의 집에서 기원을 살펴보면 알고 나면 사실 쓰기 매우 어렵지 않나요? 그 욕이?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욕을 배우는 건 뭐 감정의 표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위에 형들이나 모방. 위에서 음. 배워서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그게 그냥 걔들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이집트 때도 그랬을 거예요. 밑에 애들이 말을 하는 거에 욕 붙인다고 위에 사람들이 욕을 했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렇죠. 예. 다 로데타 그랬으니까. 속에 돌이 얼마나 열받으면 돌에다 새겨. 그렇죠. 이거 그래 이것들이 뭐. 그리고 그게 새 언어가 돼서 이제는 존맛탱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나와요 진짜? 네, 맞아요, 방송에 맞아요. JMT라고 해서 JMT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 전라도에서 야 있냐 이거 하고 똑같이 그냥 존나 이게 그냥 접두어예요. 그러니까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앞에 나와야 네. 되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용어인데 얘네들은 유래도 모르고 그냥 감탄사가 돼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거시기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뜻이 진짜 매우 너무 네. 막 이렇게 쓰이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애들은 다 TMI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죠. 딴 데로 신경을 돌리고 막 이러죠. 그리고 개자 붙는 것도 네. 개 맛있다 이것도 사실은 어른들이 듣기엔 참 그렇잖아요. 그 제가 반성합니다. 사실은 저는 앞에 개자 붙이는 거가 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그건 이제 모스트 최상급을 표현하는 접두사라고 봐야죠. 2019년도 예 그건 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듣기엔 욕 같은 거죠. 아. 어떤 경우에 개를 많이 씁니까? 그냥 아주 좋을 여기 때. 나온 개짜. 짜증이 많이 났다. 짜증. 최상급 표현이에요. 예. 개 맛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쓰면 안 된다고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어른들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예 쓰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른들이 있을 때 집에서는 쓰지 마라. 니네들끼리 있을 때 쓰는 거는 나는 뭐 터치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써라라는 인정도 그렇죠. 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근데 이게 어른들이나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써서는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고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너의 뜻과 상관없이 너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깎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개짜증. 그렇죠 그런 거죠.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한창 말하고 있는데 대적절. 녹음실 안에 에어컨이 하필 있어가지고 말이야. 아,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상황이나 장소 이런 데에 따라서 쓰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거. 그 2개 국어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접근법이다. 사실상 부모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너 친구들하고는 써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엄마 아빠 입장에서 힘들어요. 왜냐면 네. 정당성이 이때는 그땐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 또 다른 질문. 자, 어른들도 사실 뭐 개 뭐 지읒 많이 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너 그런 거 나쁜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 아빠도 쓰잖아. 그렇죠.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건 할 그러면 말이 없어. 미안하다고 해야죠. 아빠 엄마도 안 쓰도록 노력할 거야라고 해야 돼요. 네. 아. 엄마 아빠는 너만큼은 안 쓰잖아. 이거는 소용이 없고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건 정말 엄마 아빠도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고요. 사실 그 욕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욕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 항상 하는 예가 뭐냐면 대학교에 오면 급격하게 떨어져요. 맞아.
그렇게 막 욕을 붙이다가 대학생이 되면은 그렇게 욕을 입에 붙이는 그 퍼센티지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우리 이 아저씨들도 다 중고등학교 때 제일 욕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왠지 올소님은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욕이 쌍시옷 붙거나 이런 욕은 잘 안 썼고요. 그냥 아직도 지금 입에 붙어 있는 두 가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야 대가리 큰 놈이 하는 이런 얘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지랄을 하냐는 지랄이나 이거는 많이 써요 지금도. 예. 주로 사전에 나와 있는 욕들을 쓰시는군요. 그렇죠. 예. 네.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뭐 행동을 바꿀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플러딩이라고 그래서 예, 갑자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애한테 한 번에 확 덮어 씌워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방법. 그렇게 이제 적응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게 플러딩은 사실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정도 된 애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 애들이면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말을 써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밖에 레스토랑에 가서 예, 야 우리 오늘 존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러면서 같은 용어를 가정 용어로 만들면 도대체 애들이 이 아저씨는 이거 정말 듣기 이상하다 나도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충격요법을 주는 것도 쓰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보여주자. 그렇죠. 레스토랑에 가서 이건 부모님이 얼마나 추하게 쓰느냐가 중요하네요. 이게 개 멋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따라하면 어떡해요. 그럼 또 큰일이죠. 와 진짜 멋있다 우리 아빠. 부모님이 욕을 너무 찰지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느 어머니가 이제 막 그 둘째가 욕하는 얘기가 있는데 둘째가 여동생인데 욕을 하다가 오빠 때문에 욕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약간 이제 좀 여자애가 크면서 뭐 좀 소위 말하는 약간 건들건들거리면서 욕하는 걸로 나의 어떤 힘을 이렇게 하면서 난 욕도 할 줄 알고 좀 대차 뭐 이런 그 뉘앙스인데 그 모범생 오빠였대요. 오빠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너 그걸 욕이라고 하고 있냐? 사실 욕은 하면서 삐리삐리삐리삐리를 하면 진짜 정말 이렇게 그 16줄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애가 딸이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 죽었다 깨나도. 그럼 나는 이걸로는 뭔가 이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구나 생각해서 나는 이쪽 분야엔 재능이 없구나. 그렇죠. 예. 다른 쪽을 찾아야지. 예. 그래서 너무 싫겠다. 그것 보면 공부도 잘하는데 욕도 잘해. 사기캐라고 아닌가?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생각해 보면 그 동생은 그거라도 오빠를 이기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플러딩은 잘 안 될 것 같아. 자, 근데 남자 아이냐 여자 아이냐에 따라서 혹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냐 뭐 초등학교 6학년이냐 고등학교 1학년이냐에 따라서 애가 집에서 욕을 했을 때의 부모의 태도나 반응이 좀 달라야 하지는 않을까요? 남녀는 저는 솔직히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남자는 욕해도 되고 여자는 아니고 뭐 이거는 아니고 아까 사연도 보내주셨지만 우리 여학생들 욕 찰지게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맞아요. 버스 뒷자리에 가끔 앉아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요. 앞으로 슬금슬금 움직이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크게 보면 이제 이 말이라는 게 뭔지 좀 그래도 아는 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 어린아이는 그런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고 그런 일 자체가 가급적이면 안 쓸 수 있도록 아까처럼 너랑 어울리지 않아의 어프로치고 이제 중학교 이상쯤 되면은 가려 써라. 예, 이렇게 좀 어프로치를 달리 가는 게 짧고 임팩트 있게. 많이 컸다 이놈 뭐 이런 정도. 아니에요. 많이 컸다보다는 에휴, 그래. 근데 그래도 이러지는 말자. 선은 지켜.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뉘앙스가 당황의 심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내 새끼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 이건 감정 표현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쪽에서 하시고 교육적인 건가 뭔가 필요할 때는 감정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애들이 저 구석에서 야 저쪽 하면서 이제 한두 마디 욕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되면 그게 달했을 때 이제 엄마가 화를 내요. 그쵸. 그러지 말라고. 엄마도 참았거든요. 네. 몇 번. 근데 사실 그거를 그 감정선이 이 교육하고 연관이 되면 저쪽에서 오히려 반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내가 이겼다는 뭔가 이 승리감이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정말 차분한 톤으로 감정을 맞아요. 배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꽤 종종 그 반응이 아이에겐 관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나를 쳐다보는구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게 지금 넓게 보면은 이
부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소거시킬 것인가라는 그 이제 그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인데 부정적인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첫 번째 대책이죠. 개무시. 맞아요, 개무시. 쏙쏙 이해가. 아이들의 어정쩡한 욕은 개무시하는 게 정답이다가 결론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들려고 개무시하면서 이제 잘 가르쳐야죠. 네, 잘 가르쳐야 되는 모두 부분이죠. 점심 먹었는데 저희 이제 병원 실장하고 둘이 먹었거든요. 오늘 진료가 없어서 먹는데 갑자기 이제 밥 먹을 때 저쪽에 이제 애 하나가 왔는데 한 5살짜리가 식당에서 뛰고 난리를 치는 이제 보면서 자기 조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언니가 있고 둘째인데 애가 이제 어렸을 때 식당만 가면 숟가락 젓가락을 챙겨 들고 딴 테이블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을 얻어 먹고, 예, 막 귀엽다고 얘기도 듣고 온다는 거죠. 되게 그렇게 돌아다녔대요. 예, 그렇다고 애는 숫기가 되게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걔는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부모가 관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집에 첫째가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면 정말 너무 이쁘다고 막 이러고 엄마 아빠도 걔한테 관심 있고, 그 얘는 뭔가 약간 애정이 필요한 소외되는구나.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숟가락을 들고 다니냐? 어디 가서 말은 잘 못하니까 자기의 뭐 여기 왜 왔는지 목적의식을 보여줘야 되니까 들고 가면 밥 먹으러 왔어? 넌 집이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귀엽네, 다 쳐다보고 이러면서. 먹을 걸 얹어주고 막 이랬을 테니까 약간 슬프다. 슬픈 얘기일 수도 있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보상이네요. 먹는 게 예. 보상이네. 뭘 주는 게 아이고. 그 아이는 자라서 20년 후에 한 끼 줍쇼의 MC가 그 얘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가 욕을 하면 그 욕을 하는 마지막 행동이 아니고 왜 제가 욕을 할까? 왜 숟가락을 들고 다닐까를 한 맞아요. 번은 맞아요. 봐주시는 게 맞아요. 그거가 네. 중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에요. 네. 빠뜨리지 않아야 될 거죠. 네. 자, 오늘은 욕하는 아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나이사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활동 중인 단톡방이랑 카페 언제까지? 탈퇴당하는 그날까지 마구마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한 마디 딱 치고 싶은데 친 말이 생각이 안 난다.